여러분, 이강인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강인의 병역 면제가 걸린 이번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물론 우리나라 모든 선수들에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본래는 2022년에 열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마요르카에 소속일 때 편히 아시안게임을 뛰면 됐는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강인은 22살에 병역 면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살에 도쿄올림픽으로 먼저 도전을 했었지만 당시에 무관중 경기였고 팀도 잘 가다듬어지지 않았고 올림픽 동메달은 하늘의 별 따기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당시 이강인은 팀의 주역이 되어 있거나 포텐이 터진 실력을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았던 시기였고요. 그런데 지금 이강인은 다릅니다. 강등권에서 전전긍긍해야 하는 마요르카를 10위까지 올려놓은 장본인으로 대활약을 펼쳤고, 그로 인해서 B클럽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모셔가기까지 했으니까요.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도 이강인은 주전이 될 분위기였습니다. 문제는 분위기라고밖에 전하지 못한 이유가 파리 생제르맹 팀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했다 보니까 안정적인 베스트 11이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급기야 음바페, 덴벨레가 합류하고 나서는 이강인의 본래 포지션인 미드필더로 돌아갈 기회였지만 부상이 재발하면서 팀을 이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상은 타이밍이 참 거시기한 게 본인의 인생이 걸린 아시안게임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자칫 참가 자체가 불투명해져 버렸고, 파리 입장에서도 비싸게 데려온 이 선수를 무리하게 보내줬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을 뛰는 것에 찬반 논쟁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이강인이 결승전만 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지만 현재 대표팀은 아니다. 대표팀이 문제가 아니라 감독 문제가 너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술 없는 경기다 보니까 이강인 없이 결승까지 가는 건 택도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전날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차출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줘야 하고 많은 언론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답변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애간장을 녹였고, 그렇지 않아도 못 믿을 황선홍 감독은 결정난 게 없다는 소식을 전해야 하면서 더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국 시간 새벽 1시경에 프랑스 언론으로부터 소식이 떴습니다. 레키프에서 이강인이 곧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떠난다고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프랑스에서도 이 상황이 중요한 걸 아는지 한국의 논란의 중심이라고 표현했고 마침내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노 기자도 히어리고를 외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강인이 언제 합류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 게재 기준으로 몇 시간 안에 날아갈 것이라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들까지 포함하면 48시간 안에 보내는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부상이었던 이강인을 보내주는 건 확실하고, 이 레키프 소식에 의하면 이강인이 16강부터 출전한다가 아닌 예선전 상황에서 선수들과 훈련을 하면서 합을 맞추고 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더 안타까운 건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메일로 보냈는데 축구협회가 확인을 안 했더라. 어쨌더라요. 자, 우선 그럼 큰 산을 넘었으니까 이제 아시안게임 상황을 좀 전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2조에 속하게 되었고 쿠웨이트, 태국, 바레인과 한 조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 1위 무조건이어야 하는 조편성이죠. 2018 아시안게임 때 한국은 그때도 바레인을 상대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6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 없이 말이죠. 쿠웨이트도 옛날 쿠웨이트가 아니니까 이건 무조건 3전 전승, 거기다 선수들 체력 안배까지 잘해서 지옥의 일정을 잘 컨트롤해야 하는 예선입니다. 이강인은 최근에 파리에서 훈련하는 모습도 보였고 슈팅하는 장면들도 나왔던 만큼 부상에서 회복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도 훈련을 하면서 조직력의 핵심이 되고 세 번째 경기쯤에 몸풀기로 출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정말 예선 첫 경기부터 출전시켰다간 황선홍 감독 진짜 나라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대표팀은 16일에 항저우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일 쿠웨이트전, 이틀 쉬고 21일 태국전, 다시 이틀 쉬고 24일 바레인전입니다. 3일 간격 이틀 쉬기 때문에 군대로이드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일정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멘탈적으로 더 압도할 수밖에 없죠. 한국은 이미 아시안게임 2연패로 이제 3연속 금메달 도전입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2018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 김민재, 이승우, 황희찬, 황의조까지 거의 대회 반칙과도 같은 선수 레벨로 선수들이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 졸전 외에는 한국 경기들은 시원시원했고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승우와 황희찬의 골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당시 나이 27살이었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강인은 그보다는 나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이제 22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리올림픽, 다음 아시안게임까지도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토너먼트 대회는 항상 변수가 있고 이번 일본 성인 국가대표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후배들도 만만치 않을 거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거기다 중동 팀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을 맡은 후 참담한 성적과 경기 결과들을 보여줬다 보니까 신뢰가 추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황선홍 감독은 오랫동안 국가대표를 경험해서 그런지 뚝심 있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부상 없이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다.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뭔지 잘 알고 우리의 목표도 분명하다. 오직 결과로만 증명을 해야죠. 오죽하면 후배인 이천수마저도 아시안게임 금메달 못 따면 선배님 감독 내려놔야 한다고 존경의 의미로 말씀드린다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아무리 변수가 있어도 수준도 더 높고 멘탈도 더 압도적인 선수들로 어쩌면 불공평한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 건데 이뤄내지 못한다면 팬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과거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못 딴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든 주역들이 부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는데 그런데도 금메달을 못 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선수들이 유럽 진출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걸출한 스타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시대가 열린 후부터 이제 이강인까지 바톤이 넘어오자 국위 선양하기 위해서 이강인의 군면제는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받는 상황입니다. 압박이 셀 수밖에 없죠. 팬들의 반응들은 거의 최악인 상황입니다. 너무 부정적이라 입에 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 5년 전에도 비슷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에 대한 신뢰도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황의조를 인맥으로 데려왔다는 걸로 비난이 매우 거셌습니다. 손흥민은 아예 훈련도 제대로 같이 하지 못한 그야말로 와일드카드였죠. 하지만 그 비난을 이겨내고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축구 12명의 전사 아니겠습니까? 선수들의 조직력뿐만이 아니라 팬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뭉쳐줘야 합니다. 긍정 모드 가능한 분들 시청 중이시라면 어쨌든 금메달을 위해서 함께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은 합류하기로 했으니까 됐고 예선전부터 선수들과 융화되어서 분위기 업 시킬 수 있으니까 좋고 황 감독도 어차피 모든 플랜을 이강인 중심으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어쩌면 완전체로 쳐 부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선수 모아도 전술 다르고 조직력 무너지면 좋은 경기 못하는 거. 황선홍 감독도 모든 경기에 이강인 중심 플랜으로 짰을 거라는 예상으로 믿어주면서 이제 아시안게임 3연패 금메달 따기를 응원합니다. 첫 경기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쿠웨이트전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강인 화이팅! 그리고 황 감독님 파이팅! 이상 신수영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